내 일이 묶이는 형상이 되어버리니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어플이나 무료 만세력에 보시면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글자에 정인 또는 편인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성은 내가 생을 받는 것으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집니다. 정인은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랑받는 것으로, 편인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편인을 바라볼 땐 아유, 왜 저렇게 고민만 많이 해?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아우,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인이 정인을 바라볼 땐 뭐가 저렇게 당연하지? 뭐 쟤는 참 뻔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처럼 빠른 변화 또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회에선 인성만큼 최고의 무기가 없습니다. 인성은 갖추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지만 막상 갖추고 나면 이것만한 든든한 무기가 없죠. 그것이 문서가 되고 자격이 되고 때론 스노볼 효과가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같은 형태가 바로 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또는 모친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인성 또한 궁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주에 있다면 조상 자리이고 월주에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모님 자리죠. 일지에 있다면 내 배우자가 모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시주에 있다면 내 자식이 또는 나의 미래가 인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자식한테 내가 생을 받는 것이 바로 인성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의는 익히고 배우고 내가 수용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재성이라는 현실의 글자가 들어오면 자극받게 되죠. 이래서 정의는 계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상한 머리로 손익 계산을 따지게 되는 그런 빠꼬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학문하는 글자가 현실의 글자가 들어오기에 우리가 탐재 괴인이 될 수 있어 정인이 이에 부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편인은 조금 다른 얘기죠. 편인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본 곳으로 고민과 갈등, 불안이 많은 글자입니다. 헌데 이때 재성이라는 현실적인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겨서 편인이 사회생활 했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제극인의 형태가 되지만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아주 노력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인은 반드시 재성이라는 현실의 글자가 있어 주어야겠죠.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배우고 익히는 글자인데, 여기에 식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내가 받아들여서 식상이라는 말과 행동, 표현으로 남한테 드러내놓기 때문이죠. 정의는 이에 학문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 타당성한 학문을 한다면, 편의는 이에 특수 교육 학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인성은 식상을 조절하는 글자인데, 내가 인성을 갖추어서 식상을 발휘하게 되면 나의 말과 행동 표현이 고퀄리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폐인되었다고 말하죠. 편인도 또한 상관을 활용하게 될 때는 폐인으로서 긍정적이지만, 편인이 식신을 활용할 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편인은 내면으로 향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 때문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르칠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인과 식신이 만나게 되면 도식으로 인해서 내 일이 묶이는 형상이 되어버리니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과 식신을 만날 땐
반드시 재성이라는 현실적인 글자가 있어야지만이 현재 일이 멈추지 않고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관성과 서로 만나야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관인소통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관을 만났을 땐 관에 충실하고 이에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는 등 인생을 순리대로 살려고 하지만, 편인은 조건적으로 생을 받기 때문에 관성을 만났을 때 관을 의심하는 글자입니다. 관에 충실을 하면서도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관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그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주에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이렇게 함께 있으면 정편인의 인성 혼잡이 되거나 인성이 많게 되면 다자가 됩니다. 이땐 정인의 마음과 편인의 마음이 공존하기에 나의 마음 갈등이 극대화되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갈등이 2배, 3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정인의 공부, 편인의 공부, 이것저것 다양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추기도 합니다. 다만 한 분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정착하는 것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요. 무인성은 일이 복잡해지거나 내가 해결할 일이 생긴다면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의 깊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다다한 것에 내가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인성은 비빌 언덕이 없는 소와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떡이 없다, 인떡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내가 혼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가기 때문에 다소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이를 보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또 내가 다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이 됩니다. 이러한 무인성은 마음자리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공부해야겠죠? 무인성이 인성을 갖추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과 고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성의 인성을 갖춘 사람에겐 반드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인성을 9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다른 글자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